오늘 함께 하고 싶은데요. 20만 원만 더 주시면 특별하게 모시겠습니다. 단골 손님이 씩 웃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습니다. 역겨웠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웃어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사장님, 제 이름은 박소라입니다. 올해 52. 3년 전 남편 민호식의 주식 투자로 집을 잃었습니다. 30평대 아파트는 사라지고 지금은 7평 단칸방 월세 생활. 사랑하는 아들 준호와 딸 서희 그리고 한 달 지출비만 500만 원. 대출이자 150만 원 학원비만 180만 원 월세, 생활비, 교통비. 남편은 매일 소주병을 안고 소파에서 코를 골 뿐입니다. 결국 저 혼자였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로 3년째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밤 단골 손님들의 술 냄새를 견뎌냅니다. 추근대는 손길을 피하며 웃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웁니다. 이것은 52세 여자의 고통과 헌신, 그리고 늦게 찾아온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도 오후 7시였습니다. 강남역 근처 노래방. 화장을 고치고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진한 아이섀도, 붉은 립스틱. 이게 나인가? 한숨이 나왔지만 삼켰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노래방 문을 열었습니다.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코를 찔렀고 형광등 불빛이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미미 언니 6번 방이요. 카운터 직원이 손짓했습니다. 미미. 노래방에서 부르는 제 가명이었습니다. 박소라라는 이름은 여기서 쓸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혹시라도 아이들 친구 부모님을 만날까봐. 6번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중년 남자 셋이 앉아 있었으며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미예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들키지 않게 했습니다. 오, 오늘 이쁜 분 오셨네. 한 남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습니다. 여기 앉아요, 미미 씨.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남자의 어깨가 내 어깨에 닿았고 싸구려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웃어야 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럼 미미 씨 만났으니 좋은 일이지. 남자들이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웃어야 해. 계속 웃어야 해. 리모컨을 들어 노래를 검색했습니다. 사장님들 좋아하시는 노래 불러드릴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술잔을 채우고 박수를 치며 웃어야 했습니다. 남자의 손이 제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움찔했지만 피하지 못했습니다. 미미 씨, 오늘 특별한 거 안 돼요?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 술 냄새가 진했고 뜨거운 입김이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거절하면 다음부터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20만 원만 더 주시면 특별하게 모시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좋아, 오늘 끝나고 따로 봐요. 남자가 지갑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준호랑 서희는 저녁 먹었을까?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미미 씨, 왜 멍하니 있어요? 노래 한 곡 더. 남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받아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불렀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노래방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거리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면 대출이자 15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아들 학원비 100만 원, 딸 학원비 80만 원, 월세 50만 원, 생활비 7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 모자라면 안 됩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나와야 합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텅 빈 전철 안.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눈가에 마스카라가 번져 검게 얼룩졌고 립스틱도 반쯤 지워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꺼내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자꾸 흘렀습니다. 참아. 집 가서 울어. 새벽 1시 반 단칸방 앞에 도착했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 소파에서 남편 민호식이 코를 골고 있었으며 빈 소주병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세어봤습니다. 4병. 5년 전만 해도 이 사람은 임원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출근하던 사람이었고 아이들에게 자상한 아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이불도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준호와 서희가 나란히 자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붙어서 자는 아이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이것밖에 못해줘서. 조용히 문을 닫았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작은 방을 채웠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번진 화장, 지친 눈빛,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올까봐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20만 원, 20만 원.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특별하게 모시겠습니다.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화장이 지워지며 눈물도 함께 흘러내렸고 하얀 세면대가 검게 얼룩졌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민낯. 52세 여자의 민낯.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눈가에, 입가에. 나도 한때는 예뻤는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버티는 것만 생각해야 하며 아이들만 생각해야 합니다.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물소리가 멈추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거실을 지나는데 민호식이 뒤척였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고 소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좁은 침대에 누웠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2시 내일도 또 가야 합니다. 단골 손님들을 만나야 합니다. 웃어야 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손길이 자꾸 떠올랐고 술 냄새가 코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딱딱한 베개. 5년 전에는 푹신한 침대가 있었습니다. 넓은 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남편의 주식 투자와 함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남편이 들을까봐.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또다시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2시간밖에 못 잤으니까요. 화장을 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었지만 컨실러로 덮었고 피곤한 눈빛은 아이섀도로 감췄습니다. 오늘도 버티자. 중얼거리며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노래방 카운터에 도착하자 직원이 손짓했습니다. 미미 언니, 오늘 12번 방이요. 회식 손님들인데
인원이 많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식 손님들. 보통은 시끄럽지만 팁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12번 방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여는 순간 왁자지껄한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남자들이 가득 찬 방.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맥주잔이 테이블 위에 즐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미예요. 인사를 하며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조명이 어두웠습니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서 와요, 미미 씨. 여기 앉아요. 한 직원이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앉으니 옆에 중년 남자가 있었는데 정장 차림이었고 조용히 맥주잔만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도움이 왔어요. 직원들이 떠들썩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 남자가 사장인가 봅니다.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명이 너무 어두웠으니까요. 노래 불러드릴까요? 리모컨을 들고 물었습니다. 네, 트로트 좀 불러주세요. 직원 한 명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노래를 검색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어 밝게 불렀고 손뼉을 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와, 노래 진짜 잘하시네요. 한 곡이 끝나고 다음 곡을 검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래방 기계 앞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모니터의 푸른빛이 얼굴에 닿으면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움찔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맥주잔을 들던 손이 멈춘 것 같았고 시선이 제게 향한 게 느껴졌습니다. 왜 저렇게 쳐다보지? 조금 불편했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화면을 보며 열심히 불렀습니다. 하지만 옆 남자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와, 박수! 직원들이 환호했고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옆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기분 좋으시죠? 실적도 좋았고. 응, 그래. 남자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술을 따르고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계속 조용했습니다.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노래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단골이 되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더 밝게 웃으려 애썼습니다. 직원 한 명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 바람에 조명 스위치 근처를 지나가면서 불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 순간 옆에 앉은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 깔끔한 이마, 짙은 눈썹, 높은 콧날. 어디선가 본 얼굴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지만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도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묘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슬픔? 안타까움? 왜 저렇게 쳐다보는 거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미 씨, 노래 한 곡 더 불러주세요. 직원이 청했습니다. 네.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도 옆 남자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조금 떨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다른 손님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추근대지도 않고 술을 권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지? 노래를 부르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얼굴 같은데.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그때 직원 한 명이 시계를 봤습니다. 사장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내일 아침 회의 있으시잖아요. 아, 그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오늘 즐거우셨나요? 남자는 저를 마주봤습니다.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이 떨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짧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사람, 분명 어디선가 봤어. 테이블 위에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한빛식품 대표이사 박강인. 박강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강인. 박강인.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손이 떨렸습니다.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박강인. 설마 그 강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박강인. 가난해서 늘 도시락을 제대로 못 싸오던 친구. 소풍 때마다 제 도시락을 나눠 먹던 친구. 6학년 겨울 시골로 이사간 그 친구. 아니야, 설마.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그 가난했던 소년이 이렇게 큰 회사 사장이 될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어린 시절 박강인이 저를 보던 눈빛과 닮았습니다.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방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설마 정말 그 강인이었을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번진 화장을 고치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 강인이라면, 초등학교 때 친구였던 박강인이라면 나를 알아봤을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알아봤다면 부유했던 박소라가 지금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창피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화장이 번지면 안 되니까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니야. 설마 알아봤겠어. 40년이나 지났는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다시 일을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그 남자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강인. 혹시 정말 그 강인이었을까?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한빛식품 대표이사 박강인.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를 해볼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웃음거리가 될 테고, 만약 그 강인이 맞다면 더 창피해.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호식은 역시나 소파에서 코를 골고 있었고 소주병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얼굴을 씻으며 울었습니다. 박강인, 정말 내가 맞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그가 맞다면 가난했던 그 소년이 이제는 성공한 사장이 됐고 부유했던 저는 이제 노래방 도우미가 됐습니다.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노래방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그 남자 생각만 났습니다. 박강인. 명함은 여전히 제 지갑 안에 있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꺼내봤습니다. 정말 그 강인이 맞을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녁 7시 노래방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미미 언니, 오늘은 9번 방이요.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9번 방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미. 말이 끊겼습니다. 방 안에 단 한 명,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강인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앉으세요. 그가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혼자 온 거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소라야.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소라야.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저를 아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야. 박강인.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역시 그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박강인. 강인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다니. 미안해. 이런 곳에서 일하는 모습 보여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나도 너를 보고 놀랐어. 그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일하게 된 거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주식 투자로 전 재산을 날렸어.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5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집까지 날렸어. 지금은 단칸방 월세 생활이야. 박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둘 키우는데 한 달에 500만 원이 필요해. 대출 이자만 150만 원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여기서 일하고 있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창피해. 정말 창피해. 너한테 이런 모습 보이게 돼서 흐느꼈습니다. 박강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라야.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창피할 것 없어. 아이들 키우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건데.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긴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그때 그 소년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한 거야? 사장까지 됐다며 물었습니다.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악착같이 살았어.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골로 이사간 후에 정말 힘들었어. 아버지는 빚에 쪼들렸고 나는 공부밖에 할 게 없었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장학금으로 대학 나오고 식품회사에 취직했어. 10년 동안 밑바닥부터 배웠지. 그리고 독립해서 지금 회사를 차렸어. 15년 됐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해. 정말 대단해. 그때 그 가난했던 강인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때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오던 애가 이렇게 됐어. 강인아, 나 그때 너한테 미안했어. 뭐가? 도시락 나눠주는 게 혹시 자존심 상하지 않았을까 해서.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그거 정말 고마웠어. 너만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어.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소라야, 너 기억나? 소풍 때마다 내 도시락 나눠 먹던 거? 응, 기억나. 나 그때 정말 행복했어. 내가 웃으면서 같이 먹자 하던 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린 마음에 불쌍해서 챙겨줬던 건데 그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였나 봅니다. 결혼은 했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했었어.
10년 전에 이혼했어. 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어.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살고 있어. 회사 일만 하면서. 외롭겠다. 응, 외로워.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라야.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그만둬. 뭐? 이런 일 그만하고 다른 일 찾아봐. 내가 도와줄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 도움받을 수 없어. 왜? 미안해. 너한테 신세 질 수 없어. 우린 그냥 옛날 친구잖아.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친구니까 도와주는 거야. 하지만, 소라야, 부탁이야. 이런 곳에서 일하는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회사에 일자리 있어. 사무직이야. 월급도 괜찮아. 강인아, 제발. 어렸을 때 내가 나한테 잘해준 거 있잖아. 이제 내가 갚고 싶어.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웠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받을 수 없어. 남편이 있고 아이들도 있어. 남편? 박강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아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술만 마셔. 매일 소파에서 코 골며 자.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5년 전에 주식으로 전 재산 날린 후로 일도 안 해. 그냥 포기한 사람이야. 소라야, 그런 사람이랑 왜 같이 살아? 아이들 때문이야.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 딸.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혼하고 싶어? 정말 하고 싶어? 하지만 아이들 생각하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소라야, 그럼 이렇게 하자. 뭐? 일단 여기 일 그만두고 내가 당분간 생활비 보내줄게. 안 돼. 그건 너무 큰 돈이야. 나한텐 큰 돈 아니야. 그리고 이건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갚으면 돼. 망설였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필요하다며? 내가 보내줄게. 강인아. 그리고 내가 준비되면 이혼하고 내 회사로 와.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나 그렇게까지 받을 수 없어. 어렸을 때 내가 굶을 뻔했을 때 내가 도시락 나눠줬잖아. 이제 내 차례야.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친구로서 이렇게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각해 볼게. 조금만 시간을 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 박강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노래 한 곡도 부르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옛날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소풍, 도시락을 나눠 먹던 날, 운동회에서 함께 달리기 했던 날, 추억을 꺼내며 웃고 울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노래방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그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 외제차. 태워다 줄게. 괜찮아. 지하철 타면 돼. 소라야, 제발. 이것만이라도 받아줘. 그의 간절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부드러운 시트, 은은한 조명. 주소 알려줘.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가 이렇게 도와주려 한다니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웠습니다. 단칸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야. 여기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낡은 건물, 좁은 골목. 응, 여기서 살아. 차에서 내렸습니다. 소라야. 그가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내일 전화할게. 제발 받아줘. 응.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떠났고 혼자 남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을 들어가니 민호식은 역시나 소파에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거울을 봤습니다. 강인아, 고마워. 옛날 친구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다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희망. 어쩌면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흘 후 다시 노래방으로 출근했습니다. 박강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으니까요. 카운터 직원이 손짓했습니다. 미미 언니, 9번 방에 손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9번 방.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또 그 사람일까? 문을 열었습니다. 박강인이었습니다. 왔구나. 그가 일어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강인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뭐가? 오늘로 내가 이곳에서 일하는 마지막 날이야. 무슨 소리야? 당황했습니다. 사장님한테 이야기했어. 오늘 하루 비용 다 지불하고 너랑 나갈 거야. 강인아, 그건 소라야.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곳에 두고 싶지 않아. 제발. 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워. 옷 챙겨. 우리 나가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커룸에서 짐을 챙겼습니다. 화장품, 여벌옷. 3년 동안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이제 끝이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노래방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으러 가자. 박강인이 말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실내.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칼로 자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 만에 이런 곳에 와보는 걸까? 소라야. 박강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나 고백할 게 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데? 나 사실 어렸을 때부터 너를 좋아했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내가 도시락 나눠줄 때부터?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가난한 나를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준 건 너뿐이었어. 강인아, 40년 동안 잊지 못했어. 결혼하고 살면서도 가끔 내 생각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나는 그냥 불쌍해서 그런 거였어. 알아. 너한텐 그냥 친구였을 뿐이라는 거.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한텐 첫사랑이었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소라야, 나 너를 도와주고 싶어. 친구로서가 아니라. 강인아, 내 옆에 있어줘. 제발. 그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민호식은 5년 동안 제 손을 잡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술만 마시고 코만 골았습니다. 하지만 박강인은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나 아직 결혼한 몸이야. 알아.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내 남편이 아니잖아.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민호식은 남편의 역할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내 옆에 있고 싶어. 박강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강인아, 싫으면 안 해. 그냥 밥만 먹고 집에 데려다 줄게. 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저를 원하는 남자. 민호식은 5년 동안 저를 여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강희는 저를 여자로 봐주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오늘 내 옆에 있을게.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라야, 나도 외로웠어. 정말 외로웠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5년 동안 날 안아준 적도 없어. 손 한 번 잡아준 적 없어. 소라야, 나도 여자야. 52살이지만 아직 여자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강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남자의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울지 마. 이제 내가 있어.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손길.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갈까? 박강인이 물었습니다. 내가 정해줘.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조용한 주택가, 깨끗한 모텔 앞에 섰습니다. 여기, 괜찮아? 응.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침대, 은은한 조명. 문이 닫히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강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소라야. 응. 정말 괜찮은 거지? 응. 괜찮아.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 천천히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어. 그가 속삭였습니다. 40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천천히 볼로 그리고 입술로 내려왔습니다. 입술이 맞닿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키스. 민호식과는 달랐습니다. 박강인의 키스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남자의 간절함. 소라야.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나도. 정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자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명이 꺼졌습니다. 달빛만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박강인이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예뻐. 거짓말. 나 이제 늙었어. 아니야. 여전히 예뻐. 그때 그 소라야 그대로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옷깃이 흐트러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52세의 몸. 탄력 없는 피부, 주름진 손. 부끄러워. 왜? 이제 젊지 않아서. 소라야.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한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고마워. 내가 더 고마워. 내 옆에 있어줘서. 그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고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소라야 사랑해.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 나 40년 동안 너만 생각했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으로 느껴지는 감정.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원해지고 있다는 느낌. 오랜만에 여자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옆에 박강인이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젯밤 오랜만에 여자로 느껴졌던 그 순간. 52세에 다시 느낀 설렘. 볼이 뜨거워졌습니다. 박강인이 눈을 떴습니다. 깼어? 응. 잘 잤어? 응. 오랜만에 푹 잤어. 정말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잔 밤이었습니다. 소라야, 응? 후회 안 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지켜줄게. 강인아, 남편이랑 이혼해. 그리고 내 옆으로 와.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생각해 볼게. 약속해줘. 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민호식과 이혼하는 것을, 그리고 박강인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52세, 늦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어젯밤, 저는 다시 여자가 됐습니다. 사랑받는 여자, 원해지는 여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모텔을 나왔습니다. 아침 9시 박강인이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집 근처에서 내려줘. 누가 볼까봐. 알았어. 단칸방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서 내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전화할게. 응. 차가 떠나는 걸 보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박강인의 따뜻한 손길, 귓가에 속삭이던 목소리, 사랑해. 볼이 뜨거워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호식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은 모습,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디 갔다 와?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노래방. 일하고. 노래방이 아침까지 하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손님이 늦게까지 있어서. 거짓말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민호식이 일어섰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 대신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뭐? 어젯밤 노래방에 전화했어. 내가 일찍 퇴근했다더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남자 만났지?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니야. 친구 만났어. 친구? 새벽까지? 그의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팠습니다. 나 아파. 솔직하게 말해. 남자 만났지?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친구라니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5년 동안 뭐 했어? 술만 마시고 코만 골면서.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 혼자 500만 원 벌려고 노래방에서 3년 동안 일했어. 당신은 뭐 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게 바람 피울 이유는 안 돼. 바람이라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5년 동안 나한테 손도 안 대고 대화도 안 하고 그냥 술만 마셨잖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난 여자야. 52살이지만 여자라고. 그래서 다른 남자 만난 거야? 친구라니까. 옛날 친구. 거짓말. 민호식이 소리쳤습니다. 옛날 친구가 새벽까지 같이 있나? 내 몸에서 남자 냄새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강인의 향수 냄새. 씻지 못하고 온 제 몸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당신. 민호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바람 피운 거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해. 다른 남자랑 잤어? 그래. 소리쳤습니다. 그래, 만났어. 다른 남자 만났어. 민호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더러운 년이. 손이 올라왔고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따기가 날아왔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엄마. 방문이 열리며 준호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뭐 하는 거예요? 준호가 민호식을 밀쳤습니다. 비켜. 이건 어른들 일이야. 엄마한테 왜 손을 대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희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무서워하는 목소리.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애들아, 괜찮아. 방으로 들어가. 엄마, 들어가.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서희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식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야? 그 남자가 누구야?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더 무서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야. 친구? 응. 우연히 다시 만났어. 그래서 잤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식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술 마시고 무능한 거 알아. 내가 쓸모없는 인간인 거 알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난 내 남편이야. 준호랑 서희 아빠라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동안 당신 뭐 했어? 남편답게 산 적 있어?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민호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날 버리지는 마. 제발.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당신, 술 끊을 수 있어? 끊을게. 일 찾을 수 있어? 찾을게. 뭐든 할게. 정말, 정말이야. 제발 날 버리지 마. 민호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 아이들의 아버지. 하지만 박강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했던 어젯밤. 생각할 시간을 줘. 조용히 말했습니다. 뭘 생각해? 이혼하려고? 모르겠어. 지금은 머리가 복잡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강인이었습니다. 소라야, 잘 들어갔어? 응.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남편이. 알아. 뭐? 어젯밤 일. 다 들켰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라야,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 뭐? 위험해. 내가 데리러 갈게. 안 돼. 아이들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모르겠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단 조용히 있을게.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민호식이 때린 자국. 2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엉망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민호식은 소파에 앉아 담배만 피우고 있었습니다. 술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 먹어. 민호식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이들도 나왔습니다.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가족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하는 거예요? 서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민호식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정말요? 응. 술도 끊고 일도 찾을게. 준호와 서희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는 생각 중이야. 생각? 응. 조금만 시간을 줘. 그날 밤, 민호식은 정말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소파가 아닌 방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같은 침대는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소라야. 어둠 속에서 민호식이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변할게. 제발 기회를 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에 박강인의 문자가 왔습니다. 괜찮아? 내일 만날 수 있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모르겠어. 상황이 복잡해. 이해해. 천천히 생각해.
내가 기다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쪽에는 20년을 함께 산 남편과 아이들, 한쪽에는 처음으로 저를 여자로 봐준 남자.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샜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식은 정말 술을 끊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구직 사이트를 뒤지며 이력서를 보냈고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오늘 면접 보고 올게.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랬잖아.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민호식이 임원이던 시절. 그날도 저녁 늦게 퇴근했습니다. 회사 근처 호텔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호식이었습니다.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고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뒤따라갔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두 사람. 프런트에서 키를 받는 민호식.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는 모습.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 민호식이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회식? 있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호텔 로비에서 봤어요. 젊은 여자랑 같이 들어가는 거. 민호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소라야. 회사 비서죠? 그 여자. 미안해. 얼마나 만났어요? 3달.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3달. 3달 동안 속았다는 게 이혼해요. 소라야, 제발. 민호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안 돼요. 애들 생각해. 준호 10살, 서희 7살이야. 아이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발. 애들한테 아빠 없이 살게 할 거야? 결국 용서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민호식은 그날 이후 정말 잘했습니다. 회사 비서와 헤어졌고 일찍 퇴근했고 가족에게 잘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친구의 소개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전 재산을 날렸고 집을 잃었고 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강인이었습니다. 소라야, 어떻게 지내? 응, 그냥. 남편은? 술은 끊었어. 일자리 찾으러 다니고. 그래서? 모르겠어. 믿어야 할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라야, 나 기다릴게. 천천히 생각해.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6시 민호식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면접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 왜? 나이가 너무 많대. 60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아요. 다른데 또 지원하면 돼요. 다 똑같을 거야. 나이 때문에 다 떨어질 거야. 그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밤 10시 민호식이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나갔습니다. 30분 후 돌아온 그의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주 3병.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한 잔만 마실게. 술 끊었잖아요. 한 잔만. 소리쳤습니다. 뚜껑을 따서 잔에 따랐습니다. 한 잔이 2잔이 됐고 한 병이 비었고 2번째 병을 땄습니다. 그만 마셔요. 시끄러. 네가 뭔데 참견이야. 술 취한 목소리. 5년 동안 들어온 그 목소리. 눈물이 흘렀습니다. 역시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겨우 일주일 버틴 것뿐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와 서희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호가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준호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 10년 전 일 우리 알아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난 거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우리 초등학생이었지만 다 들었어요. 엄마가 울면서 아빠한테 이혼하자고 하던 거. 준호야, 엄마가 우리 때문에 참은 거 알아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도 아빠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이러잖아요. 주식으로 전 재산 날리고 술만 마시고. 서희도 울먹였습니다. 엄마, 우리 괜찮아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애들아, 엄마, 이혼하세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안 변해요. 오늘도 술 마셨잖아요. 또 똑같아질 거예요. 하지만 아빠 없이 우리 괜찮아요.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이에요. 어릴 때랑 달라요. 서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노래방에서 일하는 거 우리 알았어요. 뭐? 친구 오빠가 봤대요. 노래방에서 엄마 봤다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창피했어요.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거 들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준호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잘못이에요. 엄마는 우릴 위해 그렇게 힘들게 일한 건데. 엄마, 이제 그만해요. 아빠랑 이혼하고 엄마가 행복한 삶 사세요. 서희도 안겨왔습니다. 세 사람이 꼭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식은 소파에서 코를 골고 있었고 빈 소주병 3개가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마지막 망설임도 사라졌습니다. 민호식을 깨웠습니다. 일어나세요. 뭐야? 이혼해요. 민호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이혼하자고요. 소라야, 어제는 그냥 한 번만 더. 10년 전에도 한 번만 더라고 했잖아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 회사 비서랑 바람났을 때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잖아요. 민호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 그때 용서해줬어요. 아이들 때문에. 소라야. 하지만 당신은 또 배신했어요. 주식으로 전 재산 날리고 술만 마시고 가족은 안중에도 없었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시 술 마셨잖아요. 변하겠다던 약속 일주일도 못 지켰잖아요. 한 번만 더. 제발. 싫어요. 이제 안 속아요. 애들 생각해. 애들도 찬성했어요. 엄마가 이혼하길 바란대요. 민호식이 아이들 방문을 쳐다봤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말이 맞아요. 준호야. 10년 전에도 한 번 기회 줬잖아요. 근데 또 이러시면 엄마만 힘들잖아요. 서희도 나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우린 엄마 편이에요. 민호식이 무너졌습니다. 안 돼. 안 돼.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강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강인아. 소라야. 당신 말대로 할게. 뭐? 이혼할 거야. 그리고 당신한테 갈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라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내 옆에 있어줘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 복도에 앉아 기다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과 헤어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준호와 서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 깊어진 주름. 한때 사랑했던 사람. 20년을 함께 산 사람.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에 합의하신 거죠? 네. 제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민호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는 이미 합의하셨죠? 네. 재산은 없고 양육권은 제가 갖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민호식도 동의했습니다. 그럼 이혼 조정 성립입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끝났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민호식이 뒤따라왔습니다. 소라야,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에도 용서받았는데 또 이렇게 돼서 나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눈물이 고인 얼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동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잘 살아요. 짧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소라야.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첫 만남, 결혼식, 아이들을 낳던 날. 행복했던 순간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바람, 5년 전 주식 투자, 그리고 3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 몇 번의 실수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52세, 늦은 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강인이었습니다. 다 끝났어? 응. 이혼했어. 수고했어. 내가 데리러 갈게. 고마워. 30분 후 박강인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힘들었지?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응. 조금.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집으로 가자. 애들이 기다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을 끝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식과 함께라면 평생 불행할 것 같았습니다.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52세 여자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박강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마당, 깨끗한 주택. 현관문을 열자 준호와 서희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응, 이혼했어. 아이들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수고했어, 엄마.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박강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족이야. 들어가자.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거실에 차려진 저녁상. 준비했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박강인이 말했습니다. 네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민호식과 살 때는 느낄 수 없었던 평화로움. 대화가 오가는 식탁.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 이게 가족이구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 후, 박강인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첫 출근 날, 긴장됐습니다.
소라 씨 환영합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사장님이 많이 얘기하셨어요. 잘 부탁드려요. 사무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3년 만에 정직한 일. 노래방 도우미가 아닌 사무직. 키보드를 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일할 수 있다니. 점심시간. 박강인이 제 자리로 왔습니다. 어때? 괜찮아? 응. 좋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퇴근 후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호와 서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첫 출근 어땠어? 좋았어. 정말 좋았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밤, 박강인과 둘이 마당에 나왔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소라야. 응? 나랑 결혼해 줄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아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결혼할게.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응. 나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박강인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별빛 아래서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조촐한 결혼식 하객은 준호, 서희, 그리고 박강인의 직원 몇 명.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을 거울로 봤습니다. 52세, 주름이 깊어진 얼굴. 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예뻐. 서희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행복해?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식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박강인이 서 있었습니다. 미소 짓는 얼굴. 40년 전 그 소년. 가난했지만 순수했던 그 소년이 이제는 제 남편이 됩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 소라야. 나도 사랑해.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실수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바람, 5년 전 전 재산을 날린 주식 투자, 그리고 3년간 저를 방치한 시간. 저도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52세에 이혼한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 일인지.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박강인을 만났으니까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저를 여자로 봐주는 사람.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 52세.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여자로 존중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로 3년을 살았지만 이제는 정직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이들도 행복해합니다. 엄마가 웃으니까 좋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52세에도 60세에도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불행한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 저는 그 용기를 냈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